염전에 잡초를 심는다고?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염전집에 시집온 새댁이 소금을 더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쓸모없는 갈대를 캐다 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망하려니 별짓을 다 하는구먼. 저러다 염전까지 말아먹겠어.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시아버지는 화를 냈으며 남편조차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아린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갯벌로 나가 갈대를 캐왔고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제 방을 따라 묵묵히 심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100년 만에 거대한 태풍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왜 염전에 잡초를 심던 며느리를 비웃었던 걸까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뒤 왜 모두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가마가 멈추던 순간이었습니다. 들것을 내리는 일꾼들의 손이 바빴고 마당 안에는 패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누구나 새댁이 고개를 숙이고 시부모를 먼저 찾을 거라 여겼겠지요. 그런데 가마 문이 열리자마자 서아린의 시선은 마당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끝 햇살이 하얗게 부서지는 염전 쪽이었어요. 시어머니 이 씨가 눈살을 찌푸렸고 마당 한편에 서 있던 신랑 김성원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29살, 말수가 적은 사내였어요. 패백 자리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만복은 술잔을 받으면서도 손이 잔뜩 굳어 있었고 방 한켠 낡은 뒤주 위에는 두루마리 몇 장이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의 끝이 살짝 펼쳐진 채 바닥으로 쳐져 있었는데 김만복의 손이 그쪽으로 한 번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빛 독촉 문서였죠. 성원은 아버지의 그 손을 보고 시선을 밥상 위로 내렸어요. 해마다 소금 생산량이 줄더니 이제는 빚쟁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리는 중매쟁이 입을 통해 이미 들은 바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처지인지 그날 패백 자리에서 하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하리는 횃불 하나를 들고 마당을 나섰어요. 부엌 쪽에서 쥐 한 마리가 기척을 내다 달아났고 하린의 발은 자연스럽게 염전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금밭은 달빛 아래 하얗게 고요했지만 가장자리는 달랐어요. 바닷바람이 제 방 틈으로 곧장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내밀자 바람이 손목까지 파고들었고 하리는 무릎을 꿇고 제 방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모래가 쓸려나간 자국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고르지 못한 소금 결정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손가락 하나만 눌러도 제 방 흙이 부슬부슬 무너졌어요. 하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원이었습니다. 잠이 깨어 마당에 나왔다가 횃불 빛을 따라온 모양이었어요. 성원은 하린 곁에 쪼그려 앉아 제 방 흙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너지고 있네. 성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원은 흙을 손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던 하린이 시어머니 이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 방 쪽에 풀이 하나도 없던데요. 바람이 너무 직접 들이치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쏘아 붙였어요. 네가 소금밭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야. 성원이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하린 쪽을 한번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에 시선을 돌렸어요. 닭이 울기도 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하리는 갯벌 가장자리로 나갔어요. 안개가 무릎까지 차오른 갯벌에서 삽을 들고 갈대 뿌리를 캐기 시작했는데 진을 속에 박힌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삽자루를 내리누를 때마다 진흙이 튀어 치맛자락을 적셨고 갈대 줄기가 손바닥을 긁어댔어요. 손등에 핏줄기 같은 자국이 올라왔지만 하리는 소매로 대충 닦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한 뿌리 한 뿌리 캐어 치마폭에 싸는 동안 안개가 더 짙어졌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집신 코가 진흙으로 가득 찼지만 하린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빨래 나온 마을 안악 둘이 보고 말았어요. 저 새댁이 지금 뭘 하는 거야? 글쎄 갈대를 캐네. 그걸 왜?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을이 좁았습니다. 점심이 되기 전에 소문은 골목 끝까지 퍼졌어요. 저자거리 안악들이 수군거렸고 장작 패던 사내들이 고개를 들어 김만복네의 염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보탰어요. 염전에 잡초를 심는 미친 며느리가 있다더라. 웃음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퍼졌습니다. 하리는 개의치 않고 제 방 바깥쪽에 갈대뿌리를 하나씩 심었어요. 실을 길게 늘어뜨려 간격을 재가며 어른 발 반걸음 사이씩 자리를 잡았는데 바람이 통과하되 모래를 붙잡을 수 있는 간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할인도 먼저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염전 유지 박상도가 일꾼 셋을 뒤에 달고 나타났어요. 마을에서 가장 넓은 염전을 가진 자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갈대 심는 할인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뒤를 돌아보며 크게 말했어요. 야, 이 집 며느리가 진짜 잡초를 심고 있어. 별꼴을 다 보겠네. 일꾼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소문을 듣고 온 아이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잡초 며느리다. 하리는 삽을 쥔 채 고개를 들어 박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상도가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다시 흙을 팠어요.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성원이 서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성원은 하린과 박상도를 번갈아 보다가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이 그 자리에 붙은 채였어요. 소문을 들은 김만복이 달려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네가 이 집을 아예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냐? 굵은 목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린에게로 쏠렸습니다. 하린은 삽자루를 쥔 채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삽을 놓지 않았어요. 성원이 아버지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지금 잡초심을 처지로 보이냐? 응, 빚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어. 하리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 번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설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을 하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하리는 방에 앉아 오래된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어요. 거친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 위에 바람 방향과 모래 흐름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먼저 오고 모래가 따라오고 물이 마지막에 온다. 하리는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천천히 따라갔어요. 등잔불이 흔들렸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하린이 나가보니 어제 심어둔 갈대뿌리 몇 개가 뽑혀 흘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의 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리는 뽑힌 갈대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뿌리에 아직 흙이 묻어 있었어요. 하리는 구덩이를 다시 팠습니다. 삽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만 이른 아침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하리는 닭이 울기 전에 눈을 떴어요. 아직 하늘이 먹비친 시각이었습니다. 성원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갯벌까지 가는 길은 늘 안개가 짙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는 새벽 갯벌에서 하리는 갈대 뿌리를 캐고 또 캤어요. 갈대 줄기가 손바닥을 긁어댔고 손등에는 날마다 새로운 상처가 올라왔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릴 때 하리는 늘 소매를 내려 손등을 가렸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국그릇을 올리는데 소매 끝이 거쳐 손등이 드러났어요. 이 씨가 그것을 보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상처 위에 상처가 겹쳐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에 시선을 돌리며 자리에 앉았는데 밥을 드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성원은 그 손등을 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어요. 하린이 갯벌로 향하는 아침마다 아이 서너씩 졸졸 따라 붙었습니다. 처음엔 킥킥대며 수군거리는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는가 하면 하린이 캐어 놓은 갈대 뿌리를 발로 차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에는 하린이 좁은 갯벌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려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무릎이 돌바닥에 쓸려 피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린은 치맛자락으로 무릎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걸었어요. 아이들은 그 뒤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 따라오기만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하린이 내일 가져갈 갈대뿌리를 치마에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한동안 그 모습을 서서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 좀 해라. 사람들 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냐. 하린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씨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한숨 소리만 방 안에 퍼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 성원의 발소리가 잠깐 머물다가 멀어졌어요. 하린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장날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박상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생선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봐들 김만복네 며느리 알지? 소금밭에 갈대를 심어서 소금을 망치는 중이야. 웃음이 터졌어요. 장을 보러 나온 안악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김만복이 그 자리에 있다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피했어요. 성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광목꾸러미를 옆구리에 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박상도의 시선이 성원에게 향했습니다. 성원이 자네 마누라 좀 말려야 하지 않겠나? 성원의 턱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상도가 너털웃음을 터뜨렸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성원은 광목꾸러미를 고쳐 쥐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염전으로 돌아온 하리는 일꾼 막돌과 마주쳤습니다. 막돌은 소금 수레를 끌다가 발을 멈추고 하린이 갈대 씹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실을 늘어뜨려 간격을 재는 모습이 이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보다가 물었어요. 아씨, 왜 꼭 이 간격이어야 합니까? 하린이 흙을 다지며 짧게 답했어요. 바람이 통과하되 모래를 잡을 수 있는 간격이에요. 막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막돌은 하린이 갈대를 씹는 동안 소금 수레를 일부러 먼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빚쟁이 상인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하린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가 부직갱이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마당 너머로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어요. 올해도 소금 생산이
이 모양이면 땅을 내놓으시오. 김만복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성원의 발소리가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멈추었습니다. 하리는 부직갱이를 쥔 채 그 침묵을 듣고 있었어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하리는 횃불을 들고 갈대밭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뿌리 한 뿌리 흔들어 보며 흙에 단단히 박혔는지 확인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자 갈대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하리는 갈대가 쏠리는 방향을 천천히 쫓았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하린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원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하린 곁에 서서 갈대밭을 바라보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갈대 사이를 지나며 낮은 소리를 냈어요. 힘들지 않소. 성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리는 횃불을 고쳐 들며 짧게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성원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을 돌렸습니다. 하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갈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갈대 사이에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흙이 천천히 부서졌어요. 하리는 손을 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하늘 끝에 먹구름 한 자락이 걸려 있었어요. 먹구름은 그날 밤 더 짙어졌습니다. 하리는 갈대 사이에 쪼그려 앉은 채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람 냄새도 그랬어요. 짭조름한 바닷내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린 듯도 하고 젖은 흙 냄새 같기도 한 그것을 하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냄새였습니다. 하린의 친정은 남해안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아버지 서봉출은 마을 뒤편 방풍님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키 큰 소나무와 억새, 갈대가 줄지어선 그 숲을 아버지는 자기 몸처럼 아꼈어요. 철마다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세우고 바람에 뽑힌 뿌리에 흙을 다시 돋워 주었습니다. 어린 하리는 늘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갯벌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모래 위에 긴 선을 그었어요. 나뭇가지로 천천히 물결 모양을 그리듯 선을 이어갔습니다. 하리나, 바람이 먼저 오고 모래가 따라오고 물이 마지막에 온다. 하린이 고개를 갸웃하자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선을 짚으며 말을 이었어요. 바람이 길을 내면 모래가 그 길을 따라 움직인다. 모래가 움직이면 물이 따라 들어오지. 그러니까 바람을 막을 수 있으면 모래도 잡고 물도 잡을 수 있는 거야. 하리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가락이 짚는 선을 눈으로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태풍이 오기 전 하늘을 읽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름색이 먹빛으로 바뀌기 전에 갯벌 냄새가 먼저 달라진다. 평소엔 짭짤한 냄새인데 큰 바람이 오기 사흘 전부터는 뭔가 무겁고 비릿한 게 섞여. 그걸 느낄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어린 하리는 그날부터 갯벌에 나갈 때마다 코를 벌름거렸어요. 냄새를 외우듯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하린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죠. 그 아버지가 하린이 15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방풍님을 돌보다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아버지가 남긴 천 조각과 나뭇가지로 그린 그림 몇 장을 품에 싸 간직했어요. 시집 올 때도 그것만은 챙겼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방 끝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모래 쓸린 자국을 더듬었습니다. 방향이 보름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경고했던 바로
그 패턴이었습니다. 할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김만복이 창고 앞에서 소금 가마니를 세고 있었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올여름 큰 바람이 올 것 같습니다. 제 방을 미리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김만복이 가만히 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 소리냐. 모래 쓸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람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하기 바람 방향은 알아서 뭘 하게. 김만복이 가마니를 탁 내려놓으며 등을 돌렸어요. 할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어요. 마침 막돌이 지나가다 할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막돌을 조용히 불렀어요. 주변을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돌아, 올여름 큰 바람이 올 것 같아. 소금 창고 기둥이라도 미리 단단히 묶어두면 좋겠는데. 막돌이 눈을 껌벅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아씨? 갯벌 냄새가 달라졌어. 모래 쓸리는 방향도요. 막돌은 한동안 할인을 보다가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할인은 마을 어귀 바위 위에 잠시 올라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간격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파도 간격이 좁아지면 바람이 모이고 있다는 거야. 할인은 바위에서 내려와 염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부터 할인은 갈대 씹는 속도를 높였어요. 날이 밝기 전에 갯벌로 나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뿌리를 캐었고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제 방으로 나가 심었습니다. 잠을 줄였어요. 성원이 밤중에 눈을 떠 할인이 없는 것을 알아채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당겨 덮고 돌아 누웠어요. 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무릎에 흙이 밴 채로 갈대를 심었습니다. 하나를 심을 때마다 속으로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어요. 바람이 먼저 오고 모래가 따라오고 물이 마지막에 온다. 저녁 무렵 할인은 새로 심은 갈대 줄기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아직 가늘고 연한 줄기였어요. 바람이 불자 줄기가 손바닥 안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할인의 손이 그것을 꼭 쥐었어요. 갈대가 무릎 높이까지 자란 것은 여름이 깊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제 방 바깥을 따라 줄지어 선 갈대는 언뜻 보기에도 제법 빽빽했어요. 바람이 불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할인의 눈에는 든든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의 눈에는 달랐어요. 소금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려면 제 방 바깥쪽으로 수레가 지나가야 했는데 갈대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넓은 수레가 갈대 줄기를 꺾으며 지나갈 때마다 일꾼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결국 일꾼 셋이 김만복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갈대 때문에 수레가 안 지나갑니다. 작업이 2배는 더 걸립니다요. 김만복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그는 직접 제 방 쪽으로 나와 수레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갈대 줄기 몇 개가 꺾여 쓰러져 있었고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갈대 뿌리가 드러나 있었어요. 김만복이 그 자리에서 할인을 불렀습니다. 이게 작업이 되겠냐? 당장 뽑아라.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딱 한 계절만 봐주십시오. 한 계절. 지금 당장 소금을 못 내고 있는데 한 계절을 어떻게 기다려? 김만복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당 쪽에서 이 씨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성원도 창고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왔지만 아버지와 할인 사이에서 발을 멈추었어요. 입을 열려다가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다시 다물었습니다.
하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방이 무너지면 소금밭 전체를 잃습니다. 갈대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닥쳐라. 짧고 굵은 말이었습니다. 하린의 어깨가 한 번 움직였어요. 그러나 발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도가 마을 어른 셋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김만복의 마당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복이 형, 저 갈대 때문에 우리 염전까지 뭔 바람이 달라질까봐 걱정이요. 염전 사이에 갈대를 심으면 소금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소.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성원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박상도의 시선이 성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성원이 자니가 가장이 아닌가. 이건 자니가 나서야지. 성원의 턱이 한 번 움직였어요. 박상도와 아버지,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성원에게 쏠렸습니다. 성원은 마당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두 손을 모았다가 풀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리는 제 방 쪽을 돌아보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갈대 몇 뿌리가 낫으로 잘린 듯 밑동부터 베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리는 쪼그려 앉아 잘린 밑동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단면이 깔끔했어요. 바람에 꺾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베인 갈대 줄기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원이었습니다. 하린 곁에 서서 잘린 갈대를 내려다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막지 못했소. 성원이 낮게 말했어요.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린 갈대를 옆으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원이 하린의 손을 잠깐 보았습니다. 흙과 핏자국이 섞인 손이었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하린이 먼저 몸을 돌렸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린은 갯벌에서 갈대 뿌리를 캐어 돌아왔어요. 베인 자리에 새 갈대를 하나씩 심었습니다. 처음엔 이 씨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막돌이 지게를 지고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일 해. 막돌은 그래도 지게를 내려놓고 하린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이 막돌을 한 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갈대를 심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김만복이 제 방 쪽으로 나왔다가 새로 심어진 갈대를 보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베인 자리에 어느새 새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김만복은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하린 쪽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아침보다 느렸습니다. 성원이 그것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느린 걸음을 바라보다가 하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린은 이미 다음 뿌리를 심고 있었어요. 성원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린은 새로 심은 갈대 줄기를 손바닥으로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갈대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하린은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베어낼수록 다시 심고 뽑힐수록 다시 박았습니다. 갈대는 그렇게 제 방을 따라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갈대는 베어내도 다시 자랐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탓이었어요. 누군가 밑동을 잘라내도 보름이 지나면 새 줄기가 올라왔고 한 달이 지나면 잘리기 전과 다름없이 제 방을 따라 줄지어 섰습니다. 하린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심은 것들이었어요. 한 뿌리 한 뿌리 어른 발 반걸음 간격으로 박아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막돌이 이른 아침 제 방 쪽에서 소금 수레를 끌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를 내려다보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퀴 자국 옆으로 모래가 흘러내려야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래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막돌은 쪼그려 앉아 손으로 제 방 흙을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했어요. 갈대뿌리가 퍼지면서 흙을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막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후에 할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인은 새 갈대뿌리를 치마폭에 싸서 마켓벌에서 돌아오던 참이었어요. 아씨, 제 방 쪽 모래가 달라졌습니다. 할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 안 쓸립니다. 전에는 술에 지나가면 옆으로 흘러내리던 게 지금은 그냥 있어요. 할인은 치마폭을 고쳐 쥐고 제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흙을 더듬었습니다. 갈대뿌리가 그물처럼 퍼져 흙 속으로 파고들어 있었어요. 할인은 손가락을 흙 속에 깊이 찔러 넣었다가 천천히 뺐습니다. 손가락에 묻어나는 흙이 전보다 단단하고 묵직했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떼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막돌이 소금을 긁어내다가 다시 할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손에 소금 한 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할인이 막돌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어요. 소금 결정이 고르고 굵었습니다. 전에 없던 모양이었어요. 염전 바닥에 고이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들쑥날쑥하던 게 요즘은 양이 일정합니다요. 할인은 소금을 손가락으로 집어 혀끝에 얹었어요. 짜면서도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할인의 손가락이 멈추었어요. 막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갈대 때문인 겁니까, 아씨? 바람이 줄었으니까 물이 고르게 고이는 거야. 물이 고르면 소금도 고르게 맺히지. 막돌은 손바닥에 소금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금 결정이 달라졌습니다. 갈대가 바람을 막으면서 염전 바닥이 안정된 것 같아요. 김만복이 숟가락을 들다 멈추었습니다. 이 씨가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성원은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금이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다고. 김만복이 짧게 말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할인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성원이 밥상에서 일어나며 할인 쪽을 한번 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원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어요. 다음 날 장터에서였습니다. 막돌이 소금 가마니를 내다 팔다가 상인에게 말을 들었어요. 김만복 내 소금이 전보다 결이 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 그날 저녁 할인에게 귀띔했어요. 아씨, 장터 상인이 소금이 달라졌다고 하더이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박상도가 제 방 쪽을 지나가다 갈대밭을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금이 좋아졌다고? 올여름 더위 탓이지. 갈대 덕이라고 하면 웃을 일이야.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웃었어요. 할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제 방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삽이 한 번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인은 방에 앉아 작은 장부를 펼쳤어요. 갈대를 심기 시작한 날부터 날짜를 적고 그날 소금 생산량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할인은 붓으로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성원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장부를 들여다보는 할인 곁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한동안 보다가 말했어요. 언제부터 이걸 적었소? 갈대 심던 날부터요. 성원이 장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어요. 할인은 성원의 손 옆에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함께 일렁였습니다. 문체 지침 확인합니다. 등잔불이 꺼진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할인은 장부를 덮고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바람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붕 위로 스치는 소리가 낮고 길었어요. 할인은 눈을 뜬 채 그 소리를 듣다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할인은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포졸 둘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큰 태풍이 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오. 관아의 명이요. 마을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어요. 장작을 패던 사내가 도끼를 내려놓지도 않고 받아쳤습니다. 해마다 하는 소리지 뭐. 별거 아닐 거야. 빨래를 널던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작년에도 그러더니 바람 한번 불고 끝났잖아. 포졸들이 떠나고 나자 마을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할인은 달랐습니다. 포졸의 말을 들은 순간부터 발이 빨라졌어요. 갯벌 냄새가 사흘째 무겁게 깔려 있었고 파도 간격은 어제보다 더 짧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징후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할인은 그날 오후 김만복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다릅니다. 소금 창고 기둥을 보강하고 입구를 가만히로 덧대야 합니다. 김만복이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들다가 멈추었어요. 포졸들이 해마다 저러는 거 모르냐? 냄새가 다릅니다, 아버님. 파도 소리도요. 안악이 냄새로 태풍을 안다고. 김만복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대놓고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담뱃대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 마음대로 해봐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마루를 내려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성원이 마당 한켠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할인이 지나가자 성원이 따라붙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소. 할인이 걸음을 멈추고 성원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성원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어요. 창고 기둥에 새끼줄을 두르고 입구 위쪽에 집단을 덧대주세요. 빗물이 들이치지 않게요. 성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성원은 새끼줄을 들고 창고로 향했어요. 김만복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인과 막돌은 갈대 울타리 보강에 나섰습니다. 갈대 줄기 사이사이에 집단을 끼워 넣었어요. 바람이 통과하되 큰 물결이 직접 들이치지 못하도록 두께를 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막돌이 집단을 날랐고 할인이 손으로 직접 끼워 넣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집 가시가 파고들었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박상도가 지나가다 보았어요. 저것 봐라. 태풍이 무서워 기겁하는 꼴 좀 봐. 일꾼들이 웃었습니다. 박상도가 자기 염전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20년째 이 염전을 지켜왔어. 태풍에 무너진 적 없어. 갈대 같은 게 무슨 소용이야. 할인은 집단을 끼워 넣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돌이 박상도 쪽을 힐끗 보았다가 다시 집단을 날랐어요. 마을 아이들도 몰려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인을 놀리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집단을 끼워 넣는 할인의 손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한 아이가 집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인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집단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이 받아서 갈대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아이는 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할인은 마당에 서서 바람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오전과 달랐어요.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손이 바람 속에 펼쳐진 채 멈추었어요. 성원이 창고에서 나오다가 마당에 선 할인을 보았습니다. 새끼줄이 감긴 손을 털며 다가왔어요. 다 됐소. 기둥 3개 모두 감았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원이 할인 곁에 서서 바람 방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끝에서 구름이 뭉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클 것 같소? 성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하늘을 보다가 답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성원의 어깨가 한 번 움직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 곁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갈 때 울타리를 손으로 눌러 확인했어요. 한 뿌리 한 뿌리 흔들리지 않는지 짚어가며 걸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크게 쏠렸다가 돌아왔어요. 뿌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갈대 줄기 하나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높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할인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밤새 높아졌습니다. 할인은 갈대 줄기를 손에서 놓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원이 마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고 쪽을 한번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인은 눕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을 켜놓은 채 아버지의 천 조각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빗줄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늘었는데 금세 굵어졌어요. 할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등잔불을 껐어요. 마당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빗방울이 마당 흙을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성원이 할인 곁으로 왔습니다. 창고로 가야 할 것 같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빗줄기가 옷을 순식간에 적셨어요. 창고 문을 열자 김만복과 이씨가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이씨가 할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이게 무슨 바람이냐? 김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기둥을 손으로 잡은 채 서 있었어요.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기와짝 날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마을 어딘가에서 나무 꺾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창고 문이 바람에 덜컹거렸어요. 성원이 문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할인은 창고 안쪽 소금 가마니들을 확인했어요. 집단으로 덧댄 입구에서 빗물이 실처럼 새어들었지만 안으로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 거세졌어요. 창고 벽이 흔들렸습니다. 이씨가 성원의 팔을 잡았어요. 김만복은 기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는데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인은 창고 입구 쪽 집단을 손으로 눌렀어요. 바람이 틈새로 파고들 때마다 집단이 들썩였지만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2번, 3번. 파도가 제 방을 넘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어요. 김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상도 내 쪽이다.
성원이 낮게 말했어요. 하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창고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금 가만이었어요. 박상돈의 염전에서 떠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창고문에서 물러섰어요. 소금 가만히 쪽을 확인했습니다. 젖은 것이 없었어요. 성원이 할인 옆으로 와서 가마니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가마니 위에 얹혔어요. 성원이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몰아치던 시각, 창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원이 문을 열었어요. 이웃집 노인이 비를 흠뻑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 제방이 무너졌소. 좀 피해도 되겠소. 성원이 노인의 팔을 잡아 안으로 들였어요. 곧이어 또 다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창고가 좁았지만 하리는 소금 가마니를 한쪽으로 밀어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 씨가 집단을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새벽 무렵이었어요. 바람 소리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도 가늘어졌어요. 창고 안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성원이 따라왔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성원이 할인의 팔을 잡았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나란히 서서 바람 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기다렸어요. 날이 밝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람이 완전히 멎었어요. 할인이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바닷내가 섞여 있었어요. 할인이 가장 먼저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밑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당 한켠에 기왓장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담벼락 한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인의 발이 염전 쪽으로 향했어요. 성원이 뒤따랐습니다. 제 방이 보였습니다. 갈대 울타리는 크게 쏠려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뿌리가 모래를 붙잡은 채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제 방 안쪽으로 흙탕물이 조금 스며들었지만 둑은 온전했어요. 염전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인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어요. 김만복이 창고 문 앞에서 나오다가 염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천천히 걸어왔어요. 할인 옆에 서서 제 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는 박상돈의 염전이 보였어요. 제 방이 무너진 자리로 바닷물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소금밭이 온통 바닷물에 잠긴 채였어요. 김만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도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염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갈대 사이를 지나며 낮은 소리를 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확인하러 나온 사람들이 김만복네의 염전 앞에서 발을 멈추었어요. 멀뚱히 바라보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진 사람들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고인물이 집신 코를 적셨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만복네 염전과 자기네 염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5곳 중 4곳의 제방이 무너져 있었어요. 바닷물이 들어찬 염전은 소금밭인지 갯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김만복네 염전만 둑이 서 있었어요. 갈대 울타리는 크게 쏠렸지만 뿌리는 모래를 붙잡은 채였습니다. 막돌이 제방 쪽으로 뛰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갈대 뿌리 주변 흙을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했어요. 밤새 파도가 들이쳤는데도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막돌이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른 하나가 김만복 곁에 서서 염전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자네 며느리 말이 맞았네. 저 갈대가 버텨낸 거야. 김만복이 그 말을 듣고 할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갈대 울타리를 손으로 짚고 있었어요. 성원이 할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김만복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상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너진 자기 염전 앞에 주저앉아 있던 박상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눈빛이 염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저 갈대가 멀쩡한 게 이상하지 않소. 태풍이 그렇게 몰아쳤는데 저것만 안 무너졌단 말이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박상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 며느리가 혼자 밖에 나갔다는 거 다들 알지 않소? 뭔가 부정한 짓을 한 거 아니겠소? 그렇지 않고서야 저것만 안 무너질 리가 없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이 할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창고 문을 열고 나갔던 할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인이 박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상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 갈대에 뭔가 손을 댄 거 아니오? 태풍 전날 밤에 혼자 돌아다닌 것도 그렇고. 성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상도가 성원을 바라보았어요. 성원이 자네 마누라가 한 짓을 두 눈으로 봤소. 밤중에 혼자 갈대밭을 돌아다닌 거 아니오? 대비를 한 겁니다. 그게 부정이오? 성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상도가 마을 사람들 쪽을 향해 팔을 벌렸어요. 저 며느리가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짓을 해왔다는 거 다들 알지 않소? 관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겠소?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 씨가 창고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눌렀어요. 김만복은 마당 가운데 서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상도의 말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할인의 두 손은 갈대 줄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갈대가 손바닥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막돌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돌을 바라보았어요. 아씨가 갈대를 심은 날부터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짓이 아니라 바람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모래가 쓸리지 않게, 제 방이 무너지지 않게요.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박상도가 막돌을 바라보았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어른 하나가 천천히 말했어요. 막돌이 말이 맞을 거야. 저 갈대가 어떻게 심어진 건지 우리 모두 봐왔잖아. 또 다른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박상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오. 내가 고발할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박상도가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았어요. 성원이 할인 곁으로 왔습니다. 할인은 갈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성원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어 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원이 말했어요. 내가 함께 가겠소. 할인의 손가락이 갈대 줄기를 한 번 더 쥐었다가 천천히 놓였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옅은 햇살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대 울타리 위로 빛이 내려앉았어요. 쏠렸던 갈대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김만복이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인 쪽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어요. 그러나 반쯤 왔다가 멈추었습니다. 발이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김만복의 손이 옷자락 끝을 쥐었다가 놓였습니다. 관아 조사관이 마을에 도착한 것은 태풍이 지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말 두 필의 포졸셋을 거느리고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박상도가 조사관 앞에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둥 마는 둥 하며 말을 쏟아냈어요. 할인이 태풍 전날 밤 갈대밭을 혼자 돌아다녔다는 것, 자기 염전만 멀쩡한 것이 수상하다는 것,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박상도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당사자를 불러오시오. 할인이 불려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넓은 반원을 그리며 둘러섰어요. 성원이 할인의 한 발 뒤에 섰습니다. 김만복과 이 씨는 사람들 틈에서 바라보았어요. 조사관이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태풍 전날 밤 혼자 밖에 나간 것이 사실이요? 예. 할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러 나갔소? 갈대 울타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지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있으면 손으로 눌러 다져야 했어요. 조사관이 할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할인이 품에서 두 가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천 조각과 날마다 적어온 장부였습니다. 장부를 조사관 앞에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조사관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갈대를 심기 시작한 날부터 소금 생산량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조사관이 천 조각을 들었어요. 바람 방향과 모래 흐름이 선으로 표시된 그림이었습니다. 여백의 글귀를 천천히 읽었어요. 조사관의 손가락이 선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린 것이오? 친정 아버지입니다. 바닷가 방풍림을 돌보던 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바람길과 모래 흐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사관이 천 조각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접 제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졸들이 뒤따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조사관이 갈대뿌리 주변을 직접 손으로 눌러보았어요. 무릎을 꿇고 흙 속에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었다가 뺐습니다. 갈대뿌리가 그물처럼 퍼져 흙을 붙잡고 있었어요. 옆으로 이동해서 제 방 바깥쪽 모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갈대가 없는 쪽은 모래가 쓸려 나간 자국이 깊었고, 갈대가 줄지어 선 쪽은 모래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조사관이 천천히 일어서며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다른 염전들과 비교해서 기록하시오. 포졸이 붓을 들었어요. 그때 막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돌이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염전 일꾼입니다. 아씨가 갈대를 심던 첫날부터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요. 새벽마다 갯벌에서 뿌리를 캐어오고 실로 간격을 재가며 하나씩 심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제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막돌의 목소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박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발인, 할 말이 있소. 박상도가 입을 열었어요. 저 일꾼은 저 며느리 편이니 믿을 수 없소. 태풍 전날 밤 갈대에 손을 댄 것이 분명하오. 조사관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밤을 직접 본 사람이 있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마을 아이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인을 따라다니며 놀리던 아이 중 하나였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팔을 잡아당겼지만 아이가 버텼습니다. 저 봤어요. 조사관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태풍 오기 전날 밤에
박상도 어른이 낫을 들고 갈대밭에 가는 거 봤어요. 저 윗집에서 봤어요.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상도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박상도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고발인 사실이요? 박상도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건 갈대가 작업을 방해해서 조금 정리한 것뿐이요. 태풍 전날 밤에 조사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상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만복이 앞으로 나왔어요. 천천히 걷다가 할인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할인이 손을 내밀어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김만복이 할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맞잡힌 채였어요. 조사관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갈대를 심은 것은 제 방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부정이 아니라 지혜요. 짧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성원이 할인 곁으로 왔어요. 할인의 옆에 서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할인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갈대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냈어요.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갈대 사이를 지나며 내던 그 소리는 오래 남았습니다. 조사관이 마을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저마다 무너진 자기 염전을 돌아봐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김만복네 제 방을 한 번씩 더 바라보다가 갈대 울타리를 한 번씩 더 짚어보다가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어요. 박상도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기 염전과 온전한 김만복네 염전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할인 쪽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박상도가 할인 앞에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내가 잘못했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고개를 든 박상도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세도 목소리도 다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관아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졸 혼자가 아니라 관리 둘이 함께였어요. 인근 염전 마을 여러 곳에 갈대 방풍법을 전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 끝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할인. 김만복이 그 공문을 손에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름 위에서 멈추었어요. 성원이 옆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가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만복이 마당에서 할인을 불렀어요. 할인이 갯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치마폭에 갈대뿌리를 쌓아 안고 있었어요. 김만복이 할인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 멈추었어요. 김만복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흙 위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올렸어요. 할인의 손에서 치마폭이 흘러내렸습니다. 갈대뿌리 몇 개가 마당에 떨어졌어요. 할인이 무릎을 꿇으며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김만복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네가 옳았어. 짧은 말이었지만 마당이 조용했어요. 이 씨가 부엌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한 번 들썩였어요. 성원이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말을 제대로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소. 내가 미안하오. 할인이 성원을 바라보았어요.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치마폭을 집어들었어요. 마당에 떨어진 갈대 뿌리를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성원이 쪼그려 앉아 함께 주웠어요. 두 사람의 손이 같은 뿌리를 향해 뻗었다가 할인이 먼저 집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빚쟁이 상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고개를 낮추고 들어서더니 소금 생산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풍 이후 김만복네 소금이 장터에서 가장 먼저 팔려나간다는 것이었어요. 결이 곱고 양이 일정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빚쟁이가 기한 연장을 먼저 제안했어요. 김만복이 그 말을 듣고 할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여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갈대 심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갯벌로 함께 나가 뿌리 캐는 법을 보여주었고 제 방 앞에 서서 간격 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람이 통과하되 모래를 잡을 수 있는 간격이라는 것을 할인은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대로 전했어요. 막돌이 할인의 방풍 배치도를 옮겨 그렸습니다. 천 조각 위에 바람 방향과 갈대 간격을 표시했어요. 할인이 옆에서 확인하며 틀린 선을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습니다. 막돌이 고쳐 그렸어요. 완성된 그림은 마을 공터 벽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추어 들여다보았어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마을 염전 가장자리마다 갈 때 울타리가 줄지어 섰어요. 봄이면 새 줄기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바람을 막아주었으며 가을이면 모래를 붙잡고 겨울을 버텼습니다. 어느 해 태풍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마을 염전들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갈대 울타리를 할인 울타리라고 불렀습니다. 따로 이름을 붙이자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불렀고 어른들이 따라 불렀죠.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할인이 갈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원이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쏠렸다가 돌아왔어요. 할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갈대 줄기 하나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감쌌어요. 가늘고 연한 줄기가 손바닥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할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갈대 사이를 지나며 낮고 긴 소리를 냈어요. 잡초라 불리던 것이 제 방을 지켰습니다. 쓸모없다고 비웃음 받던 것이 마을을 버텨내게 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한 여인의 손이 그것을 심었고 그것이 뿌리를 내렸으며 그 뿌리가 모래를 붙잡았습니다. 갈대는 그렇게 마을의 전통이 되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심는다고 비웃음을 받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할인은 매일 새벽 갯벌로 나갔어요. 그 손이 심은 갈대 한 뿌리 한 뿌리가 결국 제 방을 지켰고 그 뿌리들이 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쓸모없다고 지나쳐왔을까 하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비웃었던 것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할인이가 갈대를 심을 수 있었던 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할인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해나가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전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르침이 떠오르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달빛 야담이었습니다.